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에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상 경선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입니다. 최근 5차례의 대선 과정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과거 이낙연 후보도 이 같은 원칙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던 2002년 대선 당시 순회 경선 도중 유종근 전북지사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유 후보가 제주와 울산 경선에서 얻었던 표는 원천 무효표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이낙연 후보는 논평을 통해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으로선 국민 경선제 성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순회 경선 도중에 후보가 사퇴했고 이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지만 이낙연 당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에 동조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가 선출되던 2007년 대선입니다. 이때도 유시민 후보가 순회 경선 도중에 사퇴했고 마찬가지로 유 후보가 얻은 제주와 울산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됐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순회 경선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반면에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이것이 전례이자 원칙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무효표로 처리하는 원칙은 유지됐고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선 중도 사퇴한 후보 없이 모든 후보가 완주했습니다. 이때에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도 특별당규 제59조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 특별당규는 이낙연 후보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민주당이 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도 이 원칙을 사실상 인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후보 측이 이번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시민들 사이에선 마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이 51대 49 정도로 박빙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의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50.29%, 이낙연 39.14%입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1.15%포인트, 표차는 16만 표 차입니다. 무효표가 2만 8천 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경선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1, 2위 후보 간 결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추미애 후보가 9.01%, 반면에 박용진 후보가 얻은 표는 1.5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추미애와 박용진 후보의 표를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의 단순 합산할 경우 오히려 6대4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결국 이낙연 후보 측의 전략은 어떻게든 결선으로 끌고 가서 대장동 의혹 등을 부풀리며 네거티브 공세로 뒤집어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언론은 자신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이낙연 후보를 등 떠밀며 신나게 나팔을 불어댈 테고 이는 결국 대선을 망치는 길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선택 논란입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선 이재명 28.3대 이낙연 62.37의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재명 대 이낙연이 51.37대 36.48, 대의원 투표에선 53.99대 36.76인 점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특히 권리당원은 표수도 많은 데다 2차까지는 국민과 일반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거라면 권리당원 득표율도 크게 출렁이는 게 상식적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거인단 투표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는 여전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과 9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1대1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직전 조사인 1일과 2일 조사에서도 범진보권 대선 후보 적합도는 물론 여야를 통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유독 튀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일각에선 야권의 조직적인 역선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베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국민의힘 갤러리, 부동산 블로그 등에서 역선택이 광범위하게 조장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었던 10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인터넷상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해 이낙연 후보를 찍어서 결선 투표에 가도록 만들자는 독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무려 10만 표가량을 만들어줬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이낙연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의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잡음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물론 중도 사퇴했던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며 이낙연 후보 측의 무리한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을 마치고 나서 그 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오로지 당의 분란을 낳는 일이라며 소송 등을 통해 경선 결과를 사법부로 가져갈 경우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공멸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와 함께 이낙연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당의 대선 경쟁력은 하루하루 떨어질 거라며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이 선거 결과 이의 제기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그것이 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선 의원과 전남지사, 당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이낙연은 꼭 2달 전 내 사전에 경선 불복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